실크로드는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서 로마에 이르는 교역의 길입니다. 화려했던 천년 왕도의 역사가 전설이 아닌 사실로 존재합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간직한 황제의 도시 중국 시안입니다. 시안은 우리에게 장안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산시성의 성도인데요. 실크로드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 시안입니다. 진나라부터 당나라 때까지 1100년 동안 실질적인 중국의 수도였지만 지금은 산시성의 성도가 됐네요. 시안은 실크로드를 통해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당나라 때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곳곳에는 역사적인 상징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명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고루입니다. 북을 쳐 시간을 알려주는 누각이죠. 시안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건물은 고루 외에도 종루라는 건물이 또 있습니다. 서역의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는 시내 한복판에 있어야만 했죠. 누각 안에서는 중국의 전통 음악이 연주됩니다. 가장 융성했던 당나라 때에 비하면 시안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지만 이 도시의 오랜 역사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불러 모아 옛 영화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역사의 깊은 맛에 푹 빠져들게 되죠. 하늘에서 바라본 시안성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고층 빌딩 사이에 쌓여 있습니다. 당시로선 정말 큰 도시죠. 시안 성벽입니다. 전체 길이 13.6km에 높이가 12m인 이 성벽은 명나라 홍무제 때 9년여에 걸쳐 축조했습니다. 이곳은 시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벽 공원이 됐습니다. 성 안엔 유난히 팽이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솜씨가 아주 대단하군요. 边绳我一般俺这20多斤，知道吧？20多斤，那光这个口24斤。 사실 팽이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의 놀이죠. 또 한편에선 빗자루 크기의 큰 붓으로 물을 묻혀 자랑 삼아 글을 씁니다. 대단한 명필가 같은데 대체 뭘 쓰는 걸까요? 这他的名字，名字啊，他的名字，写了他的名字啊。他告诉我咋签名。 시안은 동서양의 문물을 이어주는 교역인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였는데요. 이 길을 통해 각종 문화와 종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당나라의 고승 삼장법사도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에서 경전과 불상을 갖고 왔는데요. 이것을 보관한 탑이 바로 대안탑입니다. 삼장법사는 이 대안탑에 머물면서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그가 다녀온 길을 글로 남겼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오공이 나오는 그 서유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안에서 실크로드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은 바로 회족거리입니다. 회족은 실크로드를 따라 들어와 정착한 이슬람 교도들을 일컫는데요. 이들은 아직도 한 곳에 모여 집단촌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회족거리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직도 음식이나 의상에서 이슬람 문화가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목을 들어서면 양고기와 이슬람 향신료 냄새들이 물씬 풍깁니다. 牛骨，哎，是牛骨。 하지만 회족 전통 음식은 이제 중국 음식에 섞여 나란히 공존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우육면입니다. 感觉好极了。 회족은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에 0.7%에 불과하지만 실크로드 대상의 후예답게 장사 수완을 발휘합니다. 好吃不贵，经济又实惠，绝对的好吃，绝对的香。 회족 대부분은 이슬람교 신도입니다. 회족거리의 상징은 청진대사라는 이슬람 사원인데요. 당나라 현종 때 지어진 청진대사는 당시의 중국 건축 양식을 따랐습니다. 이슬람의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되 중국인과 화합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8세기에)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자 당나라의 현종은 서역의 원군을 청하고 이슬람 세력이 파병돼서 난을 진압합니다. 난을 진압한 후에 이슬람 파병군들이 대거 시안에 남게 됐는데 이들이 중국 회족의 1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지속될 수 있는 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 실크로드의 영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시황제는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됩니다. 이후 2000년 중국 왕조들의 기본 틀을 만드는 업적을 남기죠. 진시 황제는 중국을 통일한 뒤 만리장성을 건설합니다. 동쪽의 산해관을 시작으로 서쪽의 자위관까지 약 3,000km나 이어진 군사 방위 시설입니다. 만리장성은 전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 유적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 황제의 무덤은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파편 하나를 발견하면서 진시황 무덤의 실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진시황릉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곳 사람들은 그저 작은 야산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능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야산의 높이가 76m의 아주 커다란 무덤이었으니까요. 이 산 같은데요, 사실 이건 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묘로 만든 것입니다. 이 꼭대기 정상이 바로 진시황릉의 중심 부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 한나라 때 쓰여진 사마천이란 사람이 쓴 사기에는 진시황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인원인 70만 명이 동원돼서 무덤을 만들었다. 무덤 안에는 궁전이 있었고 주위에 100여 개의 수은으로 만든 개천이 흘렀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릉은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발굴을 미루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마천이 기록한 글이 진실인지 허구인지가 확실히 밝혀지겠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병마용 갱입니다. 진시황제의 무덤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서 엄청난 대발견이 이루어졌는데요.
5m 깊이의 땅 속에 흙으로 만든 병사들이 서쪽의 진시황릉을 지키려고 도열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숫자는 약 6천 개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은 2천 개만 발굴되어져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 일렬로 서 있는 병사들이 진시황을 호위하기 위해 금방이라도 돌진할 기세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유네스코는 진시황릉의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해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놀라운 것은 너무도 실물을 빼닮았다는 거죠. 사람 크기도 거의 같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병사들이 어떤 갑옷을 입었고 그들의 머리 의상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사실적인데요.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아주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연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엄청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So the scale of the tomb, we're 1.5 kilometres from the central tomb, but the overall, you start to wonder just how much it still remains underground around here. If this is one sample of it. 1974년 발굴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진시황제의 병마용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0여 년) 동안 땅속에서 침묵하고 있던 진나라 대군들은 발굴을 통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발굴 당시 병마용은 식물과 광석 등에서 추출한 안료를 사용해서 아주 화려하게 채색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굴된 후에 공기와 닿으면서 색이 퇴색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호갱은 길이 230m, 폭 62m에 이릅니다. 축구장의 한 배 반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옆에 있는 3호갱입니다. 군사 지휘부가 있던 곳인데요. 이곳은 많은 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벽돌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놀랍죠? 특이한 점은 1호갱의 전투복장이 아닌 지휘관의 의상을 입고 있다는 점이고 키가 186cm로 기골이 장대한 지휘관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자, 이것은 2호갱입니다. 아직 발굴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조금 발굴을 해보니까 말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전차 부대가 직결되어 있던 그런 곳으로 판명됐습니다. 실제 크기의 많은 말들이 지금이라도 튀어나갈 자세로 완벽하게 남아있는데요. 여러 마리의 말들이 마차를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마차를 역시 흙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해보니 정말 대단합니다. 마차를 끄는 말들의 모습은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갈 것 같고 고삐를 잡은 마부의 모습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황제가 타던 마차를 반으로 축소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마차를 발굴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마차의 구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었으니까요. 병마용 갱은
최고의 고고학적 유물이지만 한 사람의 영생을 위한 집착으로 고통을 감내했을 옛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병마용 박물관 옆에는 현대식 마을이 하나 조성되어 있는데요. 1974년 진시황릉을 발견한 농부가 있던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킨 곳입니다.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큰 마을인데요. 엄청난 유적을 발견한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관광 상품을 파는 상인으로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물론 정부로부터 깨끗한 집 한 채씩도 받았고요. 진시황릉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왕의 능으로 갑니다. (1990년) 고속도로 공사 중 우연히 한나라 황제인 경제능을 발견합니다. 이 능은 2006년도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아들이자 그 유명한 한무제의 아버지인 한경제왕과 황후가 합장된 무덤인데요. 이것이 바로 한양릉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나라 황제의 무덤 중 유일하게 발굴된 것으로 고대 제국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한양릉은 동서남북 4개의 문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진시황제의 능처럼 이곳에도 갱이 발견돼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무덤 앞에 자리 잡은 토용갱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무덤 자체를 신공법으로 박물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옆과 위에서 아주 생생하게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벌거벗은 사람 모양의 작은 토용입니다. 흙으로 반죽해서 사람을 만들고 불에 구운 후 나무로 팔과 다리를 붙이고 옷을 입혀 갱에 묻었습니다. 재질이 나무와 천이라 모두 썩고 몸통만 저렇게 남게 된 것이죠. 그 흔적은 볼 수 없지만 박물관에는 묻혔을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화려한 의상이죠. 한경제는 중국 황제들 중에 백성들로 하여금 농업을 권장한 최초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발굴 당시 출토품들은 가축들 형태의 도자기 인형들과 그릇, 항아리가 많이 발굴됐습니다. 이렇게 두 황제의 능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시황 병마용은 실제 크기인 반면 한양능 토용의 크기는 5분의 1로 작아졌는데요. 이는 백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배려라고 해석됩니다. 한나라의 능묘 11개 중 최초로 발굴된 한양능은 문헌에 남아있던 당시의 풍요로운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역사적인 발굴 그 자체였습니다. 갱 안에선 당시 서민들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장품들이 다수 발굴됐습니다. 증기로 음식을 해먹는 조리기구, 즉 찜기도 있는데요.
당시의 수준 높은 생활상과 조리 문화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So it's about 2,000 years ago for us. So I'm just trying to keep track of a little bit. 찬란했던 왕국은 기억 속에 사라졌지만 무덤 속의 유물은 그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아는 한때 유럽의 로마와 견줄 만큼 번성했었습니다. 특히 당대에는 동서로 9.5km, 남북으로 8.5km 규모의 인구 100만이 넘는 국제도시였습니다. 시안에서 조금 떨어진 화청지입니다. 고대부터 이곳 화청지는 수려한 풍광과 질 좋은 온천물이 있어 역대 황제들이 즐겨 찾았다고 하는데요. 진시황과 한무제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도 이곳에 화려한 궁전을 건립합니다. 당현종 때 지은 화려한 누각이 있는 곳이 바로 화청궁입니다. 화청지는 당현종과 양귀비의 역사적인 러브 스토리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양귀비는 얼굴만 예뻤던 게 아니고 노래와 가무가 뛰어났고 특히 비파의 명수였다고 전해집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는 장한가를 통해 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고난 아름다움 그대로 묻힐 리 없어 하루아침 뽑혀 황제 옆에 있게 됐네. 한번 눈웃음 지면 이는 애교 그지 없어 단장한 육국미녀들의 얼굴빛을 가렸네. 발굴을 통해 황제의 목욕탕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현종의 전용탕인 연화탕입니다. 아직도 섭씨 43도의 온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귀비가 목욕을 하던 해당 탕도 발굴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 물로 세수를 하면 양귀비처럼 예뻐진다고 해서 모두들 얼굴에 물을 묻힙니다. 시안은 실크로우드를 통해 세계 최초의 국제도시라는 화려한 명성과 천년 고도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금세기 최대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시황릉의 비밀은 여전히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